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던 날,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찾지도 않고, 오늘 해야 할 일도 없는 삶.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전혀 다른 감정이 시작됩니다. 회사 임원으로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이었고 재산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쉬어도 될 만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인생 즐기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처음엔 여행도 다녔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었습니다.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늘 같은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 처음엔 웃습니다. 두 번째도 웃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의 삶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저 버티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은 결국 혼자 남는 시간으로 흐릅니다. 누군가는 먼저 떠나고 누군가는 멀어지고 누군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결국 혼자구나. 그 순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힘, 고독을 견디는 힘,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힘. 이것을 우리는 고독력이라고 부릅니다. 고독력. 이건 단순히 외로움을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어도 오히려 더 깊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수십억의 재산이 있어도 이 힘이 없으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큰 돈이 없어도 이 힘이 있다면 인생은 계속 즐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혼자 몇 시간을 놀지 않습니까?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혼자 웃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혼자 있으면 불안해질까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초조해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 사는 법만 배웠지, 혼자 사는 법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주는 힘, 혼자 사는 힘, 고독력.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루함이 아니라 자유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로 또 같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방식.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부부 한 쌍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늘 함께 다니는 부부. 시장도 같이 가고, 병원도 같이 가고, 산책도 같이 하고, 여행도 항상 같이 다닙니다. 겉으로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정말 사이가 좋다. 저렇게 늙고 싶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떠나시면 남은 한 분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깊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둘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는 순간 밥 먹는 것도 어렵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렵고 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관계는 항상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서로 의지하되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관계. 그게 바로 오래가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로 또 같이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의도적으로 혼자 보내는 것. 배우자가 있더라도 각자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취미를 갖고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하는 취미도 좋지만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혼자 남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사람은 혼자가 되는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은 혼자가 되어도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혼자 카페에 가보십시오. 혼자 밥을 먹어보십시오. 혼자 산책을 해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고, 왠지 쓸쓸해 보일 것 같고, 괜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나와 만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 속 역할을 위해 늘 누군가와 연결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혼자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그 질문이 두려운 이유는 그동안 나 자신과 대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력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이 있을 때 더 행복해지고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을 쓰면 인생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제 그 시간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글쓰기입니다. 아니, 글쓰기요? 이 나이에 무슨 글을 씁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글쓰기는 작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쓰기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과 대화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말 잘하는 법, 설득하는 법, 관계를 유지하는 법. 그런데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순간이 오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감정이 쌓이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날, 괜히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우울한 날. 그런데 종이에 몇 줄 적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 그게 바로 글쓰기의 힘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과정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있을 때는 덩어리입니다. 정리가 안 되고 뒤엉켜 있고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그걸 글로 쓰기 시작하면 하나씩 분리됩니다. 이름이 붙습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정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히십니다. 뭘 써야 하지? 잘 써야 하지 않나? 틀리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보는 글이 아닙니다. 평가받는 글도 아닙니다. 잘 써야 하는 글도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꺼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분이 별로였다. 괜히 우울하다. 아무 이유 없이 허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70, 80세에 글을 처음 배우신 분들의 글을 보면요. 문장은 짧고 표현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을 울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꾸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 보이는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글쓰기는 그걸 다시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했던 일, 억울했던 일, 참았던 말들,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이유 없이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꺼내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감정 배출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안전한 방법이 글쓰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은 다릅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감정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전은 다릅니다. 어떻게 느끼며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바로 고동력입니다. 글쓰기는 그 고동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줄. 오늘은 조금 괜찮다. 잠들기 전에 한 줄. 오늘은 조금 힘들었다. 그렇게 하루 두 줄만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감정이 덜 흔들립니다. 생각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이유는 나 자신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되면 혼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편안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종이 한 장 꺼내셔서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땠는가?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방법, 바로 혼자 떠나는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야 인생이 다시 움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혼자 여행은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떠날 때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배우자, 가족. 혼자 가는 여행은 왠지 외롭고, 왠지 불쌍해 보이고, 왠지 허전할 것 같아서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여행은 대부분 혼자일 때 시작됩니다. 여럿이 떠나는 여행은 즐겁습니다. 웃을 일도 많고,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쌓입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늘 타협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고 싶고, 누군가는 더 머물고 싶고, 누군가는 먹고 싶고, 누군가는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맞춰줍니다. 양보하고, 참고, 조율합니다. 결국 그 여행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와도 어딘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만 더 있고 싶었는데, 거기 좀 더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혼자 떠나는 여행은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얼마든지 머물 수 있고, 가기 싫은 곳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말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싶으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나면 어색합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도 어색하고,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하고, 사진을 혼자 찍는 것도 어색합니다. 괜히 주변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왜 혼자 왔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여행이 시작됩니다. 혼자 걷습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흐릅니다. 지나온 인생, 지금의 나, 앞으로의 시간,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미뤄왔던 생각들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도 없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여행을 떠나면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여행은 단순히 어딘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떠나는 여행은 풍경보다 내면이 더 많이 보입니다. 어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또 어떤 날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구나.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을 채웁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삶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훈련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고독력이 자라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즐겁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처음부터 멀리 떠나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집 근처 공원, 조금 떨어진 카페, 1시간 거리의 작은 도시.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익숙해지면 하루 여행, 1박 2일, 조금 더 긴 여행,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혼자 떠나는 여행은 처음에는 두렵지만 결국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군가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인생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낯선 공간에서 나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낯선 공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공간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늘 같은 집,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동선. 이 익숙함 속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같은 감정을 되풀이합니다. 마치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집에서는 괜히 마음이 복잡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시간만 흐르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간이 생각을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낯선 공간입니다. 낯선 카페에 앉아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자리도 불편하고 사람들도 낯설고 괜히 혼자 있는 것이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고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익숙함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공간에는 기억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늘 TV를 봤고, 이 자리에서는 늘 스마트폰을 했고, 이 자리에서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앉는 순간, 같은 행동,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이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낯선 공간은 다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습관이 없습니다. 자동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낯선 곳에서 보내십시오. 카페도 좋습니다. 도서관도 좋습니다. 공원도 좋습니다. 박물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하십니다. 혼자서는 못 나가요. 누가 불러야 나가죠. 약속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더 좁아집니다.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생각도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삶 자체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낯선 공간으로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십시오. 집 근처, 조금 다른 카페, 평소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골목, 그 작은 변화가 생각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점점 익숙해지면 더 멀리, 더 다양한 공간으로 자신을 데려가 보십시오. 여러분, 낯선 공간은 외로움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나를 확장시키는 곳입니다. 혼자 낯선 공간에 앉아 있는 시간은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생각이 깊어지고 감정이 정리되고 삶이 정돈됩니다. 우리는 늘 바깥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조용한 공간, 낯선 환경, 혼자 있는 시간,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낯설어서입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을 넘어서면 그 안에는 놀라운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고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4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따로 또 같이 글쓰기, 혼자 여행, 낯선 공간.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하며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혼자 사는 힘이 인생 후반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고동력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혼자 있는 힘, 외로움을 견디는 힘,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능력.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역할은 줄어들고, 관계는 줄어들고, 일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나만 남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동력입니다. 고동력이 없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하루가 길어지고,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지고, 삶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만남을 반복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하고, 억지로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그저 버티는 삶일 뿐입니다. 반대로 고동력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혼자 있어도 안정되고, 혼자 있어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기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살아도 잘 삽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진실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확장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사람도 줄어들고, 일도 줄어들고, 욕심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면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고동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관계, 글쓰기를 통한 감정 정리, 혼자 떠나는 여행, 낯선 공간에서의 사색. 이 4가지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 시작해서 혼자로 끝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외로움으로 채울 것인가, 자유로 채울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혼자 커피 한 잔, 혼자 산책 30분, 혼자만의 생각 한 줄. 그 작은 시작이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가장 큰 변화가 됩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료와 함께. 그 속에서 많은 기쁨도 있었고, 많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지탱하는 삶,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채워가는 삶.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버려진 상태도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가장 순수한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채우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혼자여도 괜찮구나. 여러분, 인생은 길고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나 자신과 친해지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이고 가장 강력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지루함이 아니라 자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